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월 AI 반도체 2기업 한미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AI 반도체 기업 중에서 한미 반도체 D를 이어서 더 크게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월 AI 반도체 2기업 한미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AI 반도체 그리고 AI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 오픈 AI가 9,3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이 9,300억도 아니고 이게 9,300조, 9,300억 달러도 아니고 9,3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샘 올트먼의 9,331조입니다. 예, 9,331조 펀딩이고요. 월가의 생성형 AI 열풍을 몰고 온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반도체 사업 진출을 위해 최대 9,331조 원의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러로 따지면 7조 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핵심 기술인 대규모 언어 처리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고급 반도체가 모자라 오픈 AI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반도체 제조에 진출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엔비디아에 계속 기대고 있으려니까 뭔가 방해되는 것 같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거 나중에 나한테 뭔가 이 갑질을 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드는 게 이 성장이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UAE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고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을 이미 만났고요. 대만의 TSMC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 반도체 개발에 대한 준비를 착착 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계획이나 목표가 뭐냐? 오일머니를 가진, 그러니까 기름돈을 가진 아랍에미리트가 돈을 대면 그 돈으로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그 반도체가 나오면 오픈 AI에다가 공급하자. 이게 계획입니다. 돈은 오일머니에서, 만드는 것 TSMC가, 쓰는 건 오픈 AI가 해서 이렇게 돌려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돈이 9,331조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돈이죠. 충분히 기대감이 큰데 중요한 건 오픈 AI만 이러는 게 아니더라. 누구? 엔비디아도 맞춤형 반도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격화해서 나오는 반도체만 엔비디아가 판매를 했다면, 이제는 그 회사 또는 어떤 AI에 맞춰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는 최근 첨단 AI 프로세서 등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칩 설계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사업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를 우린 독점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H100과 A100 칩은 범용 AI 프로세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용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규격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맞춤형 AI 칩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특정 칩을 자체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심어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야 너네들이 원하는 칩이 있어? 야 그러면은 야 너들끼리 하지 마. 야 우리가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자체 AI 반도체 우리가 맞춤형으로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까지도 구석구석에 있는 AI 회사들까지도 '우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챗GPT 개발한 오픈 AI와 맞춤형 칩 제작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 반도체 얼마나 진심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AI 개발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도 알겠지만 그걸 구현하는 이 AI 반도체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심을 다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느냐?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은 뭘 하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한국은 한국이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AI 시대 주도권을 어디서 잡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바로 HBM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이 GPU, CPU에서 마치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승부를 못 본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승부 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는 나중에 잡더라도 일단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보자라는 거고 챗GPT 같은 AI 학습과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가 급증해 대비이지 않으면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실제 HBM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며 급격하게 늘고 있는 고성능 메모리 제품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HBM이 전력에 대해서 덜 쓰게 만들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력에 대한 효율을 만들어주는 반도체가 HB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전력이 좀 문제가 있고 무섭다면 사실상 전력을 덜 쓰는 반도체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 고성능 제품이라서 전력도 덜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로 대한민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AI가 데이터 처리량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면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뭡니까? 많은 양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을 했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순으로 혁신을 거쳐왔으며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디램을 하나하나 겹쳐가지고 일자로 연결해 놓은 게 이게 HB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천천히 보시면 4세대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누가 SK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HBM3보다 성능이 1.5배 개선된 5세대 HBM3E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HBM에서는 거의 독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SK 하이닉스는 TSMC와 5세대를 넘어서 6세대 HBM인 또 HBM4 관련 개발 협력을 포함해 원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HBM을 개발하지만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더 뛰어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죠. SK하이닉스, TSMC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함께 각자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TSMC는 엔비디아의 GPU를 위탁 생산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GPU의 연산을 지원하는 HBM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TSMC와 SK 하이닉스가 손을 잡았을 때의 성장성, 기대감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HBM에 대한 기대감 성장이 큰 상태고, 그러다 보니 누가 그 HBM 관련된 기업인 한미반도체도 성장세가 크게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해 매출이 4,5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매출 3배 이상 늘린다라는 거예요. HBM 시장 고성장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AI가 죽지 않으면, AI가 계속 성장한다라면 당연히 HBM도 같이 성장하는 거고, 이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주요 매출처인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가능성도 크게 점쳐짐이라고 써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주요 매출처인 SK 하이닉스라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성장하고 매출이 더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 HBM 한미반도체 수혜 기업인 같이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왜? 주요 매출처가 SK 하이닉스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잘 되니까 한미반도체도 잘 되는 거예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22억 원, 영업이익이 18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 몇 배? 3배 이상 키우겠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신설로 올해는 장비 수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면은 매출이 왜 커지냐? SK 하이닉스 덕분에. 그냥 HBM 관련된 매출은 다 그냥 SK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쯤 해가지고 약간 자존심이 상하거나 좀 기분이 상할 만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HBM에서 밀렸어요. 자존심 너무 상하고요. 기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뭘 해야겠는가? HBM 가는 걸 내가 따라잡겠다가 첫 번째고요. 아니면 HBM만큼의 뭔가 대단한 기술력을 개발하는 게 두 번째겠죠. 그럼 어떤 방향성을 선택했냐? 1번, 2번 다 선택했는데 2번에 좀 더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바로 삼성전자가 3월에 AI 디램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이 AI에 어떤 차세대 디램으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디서? 삼성전자가 3월에 AI 맞춤형 디램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으며 HBM에서 한 발 늦으며 어디 CXL 디램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HBM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HBM도 하면서 CXL 디램의 힘을 더 실겠다란 소리입니다. 제2의 HBM으로 불릴 만큼 수익성이 높은 CXL 관련 시장이 올해 본격 개화할 것으로 보여 더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CXL 2.0 데이터 풀링, 데이터를 늘릴 수 있는 기술력이 개화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성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작년엔 데이터 풀링이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 가능하니까 올해부터 CXL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인 MEMCON 2024에서 고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AI 시대의 HBM과 CXL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어디서? 3월 26일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세계적인 학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발표가 주목받는 것은 올해 CXL 디램 시장이 본격화할 게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CXL이 성장을 할 건데 그 성장하는 걸 누가 독점하냐? 그걸 누가 먼저 투자하고 누가 먼저 개발하고 누가 먼저 집중하냐의 싸움인데 그걸 삼성전자가 먼저 HBM 못 잡았어? 그럼 CXL은 내가 잡을게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CXL 디램은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 CPU와 직접 통신하면서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적기 말하면 데이터 풀링이라고 하죠. 데이터 이 디램을 직접 꽂지 않아도 디램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속도로의 넓이와 고속도로가 이 몇 차선이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밀리거나 또는 자동차가 사실상 정체 현상이 없어지는 상황이 CXL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 뭐라고요? 데이터를 한 방에 많이 옮길 수 있다면 CXL은 여러 개의 길로 많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체 현상이 없어진다. 메인 디램과 공존하면서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데이터를 무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CX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시대에 들어 HBM에 이은 또 다른 게임 체인저. 그만큼 대단한 기술력인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먼저 독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HBM 너네 가져. 오케이. CX는 우리 거 할게. 그렇다고 HBM을 놓는 건 아니야. 삼성전자는 아울러 이틀날 27일, 26일날 공개를 하니까 27일 자체 HBM과 놓진 않아요. CXL 솔루션을 대거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CXL을 HBM에 이은 차세대 맞춤형 메모리로 낙점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착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을 놓쳤다면 CXL만큼은 주도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번 3월에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HBM과 CXL의 이 구분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CXR과 HBM입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이걸 우리는 3D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옆으로 넓힌 게 아니라 위로 올린 거죠. 그래서 짧은 전송 경로로 인해 넓게 안 가고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전력 손실도 당연히 줄겠죠. 전력 소비도 줄일 수 있어 현재 AI에 최적화된 메모리로 주로 AI 연산을 위한 GPU에 탑재합니다. 고대역폭. 대역폭이 넓어진다. 한 방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HBM이고요. HBM이 여러 개의 D램을 연결해 연산 속도를 끌어올린 제품이라면 CXL은 메모리 용량을 유연하게 확장하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비대면으로 다른 D램 용량을 막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용량을 무한대로 테라바이트 그 이상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CXL은 다수의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해, 그러니까 메모리 꽂는 게 아닙니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공용 메모리 풀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서버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D램을 더 꽂지 않아도 사실상 그대로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D램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기술력이 CXL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에 대한 용량이 몇백 기가 아니라 몇 테라바이트, 저기 무제한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면은 AI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뭐 없이 정체 없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일정도 있고요. 이슈도 있네요. 그러면 CXL의 수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도 수혜가 있고 삼성전자도 같이 수혜가 들어가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TLB라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인 CXL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TLB가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인텔이 올 상반기 CXL 구격에 맞는 첫 CPU 5세대 제온 프로세서를 출시할 방침인데 2.0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세계 CXL 시장이 2028년, 그러니까 약 3, 4년 뒤에 20조 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대략 한 16조 정도가 약 CXL D램 시장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LB는 메모리 반도체 모듈 PCB 전문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CXL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을 하다가 좀 눌림목이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구간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구간이다. 일정도 있고요. 이슈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CXL 충분 3월 우리 이슈 있고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TLB 우리가 연관돼 있고 삼성과 SK 모두 지켜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대도 없어요. 그냥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무료입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플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고요.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뭐 13일, 8일, 7일, 6일, 5일 추천주 드리고 난 카톡방 참여가 원합니다 하시면은 카톡방 공지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무료로 장전에 매일 올려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평생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